자, 이번에는 이 강좌 제목에 나오는 두 번째의 개념, 네이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은 라틴어 단어 나티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가 탄생한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티오, 나티비티 이런 말은 태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티오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 어느 집단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그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티오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원래 그러면 네이션의 유래인 그 원어 나티오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 몇 개를 말씀드렸죠. 그리스와 로마에서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로서 키비타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나티오는 그러니까는 그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키비타스와 구별이 되는 종족적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라틴어 나티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용어로는 에스노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스노스가 그러니까는 그리스어로는 그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로 폴리테이아, 폴리스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폴리테이아가 있었죠. 라틴어의 키비타스와 뜻이 통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폴리테이아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에스노스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나티오와 그리스어 에스노스가 서로 뜻이 통하는 그러한 용어로 당시 고대 국가에서 사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네이션에 해당하는 그 과거의 용어가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로 통용이 됐는데 중세 영어로 네이션을 뜻하는 말로서 나시온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나시온이라는 그 용어에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근대로 가까이 오면서 그 네이션은 점점 혈통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정치 사회를 이루는 집단, 그 정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전체 집단, 그런 뜻으로 뜻이 점점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프랑스 혁명기에 이르게 되면은 네이션, 즉 프랑스어로는 나시옹이 국민 집단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시투와양,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의 권리가 선언이 되었죠. 그것을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해서 그때 이 시투와양을 이제 시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에서는 그것을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시옹이 결국은 그 시민 집단, 즉 국민 집단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프랑스 혁명기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그 네이션은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United Nations, UN이 뭐예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조직체이지 않습니까? 유엔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국가들이죠. 그러니까는 United Nations 그러면은 국가연합 이런 뜻이 되게 되는데 이건 엄밀하게는 United States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미 미 합중국이 그 용어를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UN을 창설했을 때 United Nations라는 말로 그 조직체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터내셔널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용사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때 national이라는 것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international이라는 말은 interstate하고 같은 말인 것이죠. 자, 이처럼 그 nation이라는 말이 이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시작을 해서 근래 와서는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조응해서 국적을 뜻하는 용어인 그 nationality, 프랑스어로는 nationalité, 이 말이 nation에서 유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nation이라는 그 용어와 그 nationality라는 용어가 가지는 그러한 어떤 유래를 따져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tionality가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은 바로 nation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nation이 이렇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여전히 네이션을 그러한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그러니까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집단을 뜻하는 말로 여전히 네이션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한국어로는 민족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조응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같이 쓰는데 중국어로는 그것을 민族, 제가 중국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민속구라고 하지요. 그렇게 발음이 되는 바로 그 같은 한자어, 한국어로 민족이라고 칭해지는 바로 그 용어에 담긴 뜻이 네이션,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네이션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용어하고 서로 통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국어로 민족, 또 중국어, 일본어로 같은 한자어를 쓰는 바로 그 개념과 뜻이 매우 깊이 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에스닉 그룹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집단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종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민족 또 종족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많이 그 함의가 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두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그 네이션과도 매우 잘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인종이나 레이스, 우리가 레이스를 인종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것과는 물론 다르지요. 인종은 좀 더 생물학적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고요. 또 에스닉 그룹, 그것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종족이라고 할 때는 조금은 인종과는 조금 다르게 혈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그러한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그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과도 서로 함께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네이션이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국민 집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번역되고 있죠. 그리고 근래 와서는 특히 국가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이 그 네이션이라는 말이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번역 예를 보자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네이션의 바탕을 두고 내셔널리즘이라는 그 개념을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보면은 민족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때로는 국민주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주의라는 그런 설명이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죠. 이것을 민족 국가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국민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네이션이 혈통과 문화를 공통으로 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이루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이 두 측면을 각각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네이션, 나티온의 앞에 단어를 붙여가지고서 어떤 의미에서의 나티온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타스 나티온, 즉 국가적 네이션, 그러니까 쿨투어 나티온, 그 문화적 네이션, 또 폴크스 나티온, 이것은 좀 더 문화와 혈통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민족적 네이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복잡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 나티온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nationality를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nationality가 사용된다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것은 nation이 국가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nationality는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 즉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네이션이 그렇듯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nationality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법률상의 용어로도 두 개가 다르게 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난민협약인데요. 난민협약 제1조를 보면은 이렇게 난민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난민은 어떤 사람이죠? 난민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을 이유로 해가지고선 피신한 사람들이 난민이죠. 근데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인가요? 박해에 5가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인종에 의한 박해, race, 인종에 의한 박해. religion, 종교에 따른 박해. 그리고 nationality에 따른 박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정치적 견해, 정치범이 되는 거죠.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이렇게 이제 5가지 그 박해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nationality를 이유로 한 박해, 이때의 그 nationality가 뭐냐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는 국적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뭐 국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예를 들면은 그 로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집시라고 불리어지는 집단이 있죠. 동유럽 지역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어떤 나라의 또 국적이 분명치가 않단 말이죠. 국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선 그러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국적에 따른 탄압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 집단의 소속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보는 것이 더 그 실상을 잘 반영을 하겠죠. 이처럼
이 nationality는 국적이라는 뜻을 지금 더 담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개념인데 난민 협약 제1조에서 난민을 정의하는 것을 보면은 nationality가 물론 국적을 포함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서 이 난민협약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 그 발칸 반도에서 민족 분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수를 점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박해하는 거죠. 유고슬라비아가 분열을 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거기에 뭐 과거에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에 가서 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부에 세르비아인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족 간의 분규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많은 그 학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다수를 점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박해함으로써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한 뜻으로서 그러한 민족의 소속을 뜻하는 용어로서 nationality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문에서 두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국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적국 밖으로 자기의 국적국 밖으로 피신을 해야 난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nationality도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주국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이것은 국적을 뜻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국적도 뭐 뜻을 뜻하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nationality라는 한 단어가 같은 조문에 세 번이나 나오면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참 그 nation이라는 용어가 그처럼 그렇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선 그것을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nationality도 결국은 뭐 네이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은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에서는 그 네이션의 함의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네이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그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또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국가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 그것을 국민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이션이 그만큼 복잡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네이션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